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이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도내 초중고 5만 5천여 명의 3차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석 달 만에야 첫 등교길에 오른 신입생들을 위한 환영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학식도 없이 석 달 만에야 첫 등교길에 오른 신입생들이 속속 학교로 들어옵니다. 오늘 너희 날 아자 화이팅! 어색해하는 신입생들에게 선생님과 선배들은 손수 준비한 샌드위치와 생수를 건네며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3개월 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반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설레고 또 좀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학교에서 샌드위치까지 챙겨줘서 좋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 3개월이 지나서야 처음 등교를 해서 이 아이들 뭔가 좀 격려하고 아이들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로써 고등학교는 전학년 등교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3분의 2 등교 원칙에 따라 1, 2학년은 격주로 순환 등교하게 됩니다. 더불어 중2와 초등학교 3, 4학년의 3차 등교도 시작됐습니다. 석 달 만에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는 학생들은 설렘 반, 기대 반입니다. 떨려요. 그리고 설레기도 하고 기뻐요. 짝수반과 홀수반으로 나누어 하루 걸러 등교가 이루어지지만 선생님들은 코로나19 지도에 원격 수업 준비로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었을 거고 또 부모님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3차 등교가 이루어진 오늘 등교 대신 체험학습을 신청한 도내 학생은 558명. 자가진단으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은 339명에 이릅니다. 마지막 4차 등교는 다음 주 월요일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들로 이들까지 가세하면 도내 모든 학생들이 등교 수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과수화상병이 들불 번지듯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배 이상 빠르게 확산되면서 악몽이 되살아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첫 발병 이후 불과 3주 만에 지난해 수준으로 확산된 가운데 갈수록 피해 농가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넘게 키운 사과나무가 포크레인의 뿌리째 뽑힙니다. 나무가 있던 자리는 커다란 구멍만 남았고 풍요롭던 과수원은 허허벌판으로 변했습니다. 과수화상병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매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도내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는 모두 121곳, 충주와 제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청정 지역이었던 진천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문제는 확산 속도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5월 20일 첫 확진 이후 8월 16일까지 석 달에 걸쳐 145곳의 과수원에서 발병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달 16일 처음 발생한 이후 3주도 안 돼 지난해 수준까지 확산된 겁니다. 처음에 3년 전에 발생했을 때는 발생 가지만 보이고 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곱하기 속도가 한 4배에서 5배. 현재 96건의 추가 정밀 검사가 끝날 경우 지난해 피해를 넘어서게 됩니다. 개하기 전후에 그 비바람, 강풍이 동반된 비바람으로 인해서 화상병이 발생하기 적합한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서 잠복하고 있던 세균이 이렇게 다 발생되지 않나. 농촌진흥청은 경보 단계를 주의해서 경계로 올리고 대책 상황실 8곳을 추가로 운영하는 한편 긴급 예찰과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도내 첫 수소차 충전소가 코로나19로 인해 예정보다 넉 달 늦게 청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2023년에는 도내 모든 시군에서 수소차 충전이 가능해집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그동안 수소차 충전을 위해 대전이나 홍성, 서울 등지를 오간 운전자들. 청주에 수소 충전소가 생긴 게 여간 반가운 게 아닙니다. 대전까지 왕복하는데 한 80km 이상 됐었고요. 거기 가서도 이제 대기 시간도 좀 있었고. 도내 첫 수소 충전소가 청주 오창읍에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기술진의 입국이 지연되면서 개소는 예정보다 넉 달가량 늦어졌습니다. 수소 충전 시간은 한 대당 3분에서 5분, 연료비 절감 효과에 무엇보다 수소차는 운행 과정에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see advantage with hydrogen car, short refueling time, 3 to 5 minutes like regular car,
Electric car, you have to charge for half an hour, 45 minutes to keep going. So that's the advantage of hydrogen car. 청주를 시작으로 도내에 수소 충전소가 잇따라 문을 엽니다. 청주 내수읍과 음성 생급, 충주 연수동 충전소가 이번 달 준공되고 올해 안에 제천과 괴선에도 충전소가 들어섭니다. 오는 2023년이면 도내 모든 시군에서 수소차 충전이 가능해집니다. 그 수소 충전소를 조기 확충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서 우선 2022년까지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입비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도 도내에서 운행되는 수소차는 110대. 충전소 개수가 지지부진한 수소차 보급 속도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최윤광입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조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면서 이 청주시의 특례시 승격에 좀 많은 관심이 이끌리고 있습니다. 근데 개정안에는 또 이 내용 말고도 다른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방자치법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법인데요. 네. 지난해 20대 국회 때도 정부가 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나면서 지방행정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았고 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은 폐기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0대와 비교했을 때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를 했는데 20대와 내용이 좀 비슷하고요. 네. 특례시 지정이 가능한 인구 요건을 50만 명으로 하향하는 것을 비롯해 몇 개 사항만 추가가 됐습니다. 주요 재개정 내용을 보면요. 네. 먼저 주민자치회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자는 취지고요. 주민자치회를 읍면 동별로 조직 운영하고 자치단체가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또 주민 감사 청구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청구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청구인 수 상한 기준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구인 수가 시도의 경우 종전에는 500명 이내였는데 개정안은 300명 이내로 완화했습니다. 네, 이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게 이 지방자치의 목적에도 좀 부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읍면 동별로 주민자치가 보다 활성화가 되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성큼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은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인사권 독립 조항도 눈길을 끕니다. 사실 지방의회를 향해 이런저런 비판은 많았지만 네. 정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지원에는 우리가 많이 인색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책 보좌관 형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시도지사 권한이었던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있는 건데 사무처 인사권을 시도지사가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다만 인사권 독립이 의장의 인사 전횡으로 변질돼서는 곤란하겠죠.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겠고요. 네. 또 한 가지 그 지방의회에 정책 지원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한 거, 이거는 집행부 견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하라는 것이지 자기 사람 멋대로 채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또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이 담긴 이 지방자치법 개정이 추진이 된다면 이 지방의회의 그 승격이 조금 더 높아지겠습니다. 위상이 강화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 줄 것을 21대 국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인데요. 개정안이 7월에 국회에 제출되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연내에 맞춰달라는 그런 주문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은 또 어떤 내용들 살펴볼까요? 네,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바뀌면 당선자들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네. 법적 근거는 없지만 원활한 업무 파악을 위해 관례화가 됐는데 또 어떤 사람은 뭐 점령구처럼 비춰진다 또 이런 또 시선이 있어서 네. 인수위원회를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를 아예 제도화했습니다.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네. 광역은 20명, 기초는 15명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 인수위원회 운영에 좀 기준이 세워진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선인 마음대로 했는데요. 네. 그래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면 인수위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게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구를 만들도록 한 것도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모든 주요 정책을 결정을 하고 지자체는 이를 수행하는 역할, 그러니까 상하 종속 관계였는데 네. 앞으로는 이런 어떤 관계가 좀 변할 것 같습니다. 개정안을 보면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네. 구성 멤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통과할 수 있을까요?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처럼 된다면 통과가 어렵겠죠. 네. 하지만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지금 표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민단체의 요구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또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고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심사는 철저히 하되 여야 정쟁으로 인해서 시간을 질질 끄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청주시를 차세대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구축 부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 청주시는 평가 항목 전반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지리적 여건과 발전 가능성 분야 등에서 타 지역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꿈의 현미경이라고도 불리는 방사관 가속기. 근데 왜 꿈의 현미경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학창 시절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만 뒤적여 보면 이 방사관 가속기가 조금은 더 친숙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방사관 가속기를 품은 충북,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청주시는 평가 항목의 전반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특히 지리적 여건과 발전 가능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충청부터는 오창 방사관 가속기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관 가속기로 그 위상을 높이는 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꿈의 현미경이라 불리는 첨단 대형 연구시설 방사관 가속기. 1조 원 규모의 차세대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 일단은 밝은 빛을 만들어내는 기계라는 것. 태양빛 밝기의 100억 배에 달하는 방사광. 여기서부터 이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아주 밝은 빛으로 미세한 구조와 현상을 관찰하는 거대한 현미경과 같습니다. 학창시절 과학실험실에는 현미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물체나 물질을 확대해서 보는 신기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세포 움직임, 원자들의 화학결합 구조 등에 대한 새로운 수준의 관찰이 필요해졌습니다.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없는 이유는 빛의 파장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은 380에서 770 나노미터 정도의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거나 짧으면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세포의 내부를 확인하려면 순간적으로 강력한 빛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방사광 가속기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그 구조를 바라볼 때 우리가 축구공을 가지고 조그만 그
판을 보는 거하고 판을 때리는 거하고 탁구공으로 때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탁구공으로 보면은 그 안에 탁구공만한 크기들의 구조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축구공으로 그걸 때리면은 그 안에 탁구공이 있는지 당구공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축구공으로 때리면 축구공만큼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빔 사이즈는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작은 빔을 원하는 거고, 대신에 빔이 작아지면 강도도 약해지거든요. 강도가 약해지면은 그 노이즈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관찰하기 어려운데, 방사광의 특징은 빔을 작게 하면서 세기는 그전보다 100배, 1000배 이상 높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보기에는 최고의 그런 실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다 줄 수가 있어요. 더 작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과학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물이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 만들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결합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방사광 가속기를 통해서는 물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기술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아까보다는 이해가 되시나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방사광 가속기는 아주 밝은 빛으로 미세한 구조와 현상을 관찰하는 거대한 현미경과 같습니다. 나노 단위의 정밀한 관찰이 가능한 방사광 가속기. 이것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방사광 가속기는 모든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에 활용됩니다. 즉 반도체, 에너지, 생명공학 등 활용 분야가 방대합니다. 예전에 방사광 가속기를 사용하지 않고 신약 개발을 했을 때는 어떤 그 단백질의 구조를 알고 싶으면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0가지에서 20가지, 뭐 몇십 가지의 실험을 해서 그 데이터를 하나 모아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는 그 표현을 드리기도 했지만은 아, 코가 기네, 또는 다리가 굵네, 꼬리가 이렇게 있네라는 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보를 알고 그걸 취합을 해서 뭐 결과를 낸다거나 연구를 썼다면, 이거는 그냥 코끼리를 사진을 찍었다고 보시면 되죠. 한 큐에 사진 착각 찍었을 때 결과를 딱 보고 어머 이렇게 생겼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려면 바이러스의 정확한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첨단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해 코로나 바이러스 구조 규명에 뛰어든 이유입니다. 이제는 바이러스 하나가 아니라 바이러스의 그 조그마한 단백질의 구조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게 된 거고, 그런 것을 눈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아마 가속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개발하는데도 방사광 가속기는 필요합니다. 더 큰 용량의 배터리, 충전을 반복해도 수명이 단축되지 않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의 미세한 배합이 관건인데,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로 이 같은 분석이 가능해 고품질의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가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도 더욱더 기초 연구에 많은 부분을 투자해서 원론적인 부분부터 기술을 개발해서 더욱더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연구 개발이 용이하다 보니 관련 시설들이 오창으로 모여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학계, 산업계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모일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오창 지역과 충북 지역에 많은 유수의 인재들이 모이는 2027년까지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에 구축될 1조억짜리 방사광 가속기. 이 방사광 가속기의 경제 파급 효과는 수조 원에 달합니다.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기폭제로 청주 지역 아파트값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오창 일대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 오창 호수공원을 산책할 때면 봤던 아파트가 1억씩이나 가격이 상승할 줄은 상상치 못했죠. 그러나 방사광 가속기 유치는 숫자 너머로도 의미를 지닙니다. 2008년 포항에 방사광 가속기를 넘긴 이후 충북은 2018년부터 줄기차게 중부권의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는 한국에 큰 깨달음을 남깁니다.
근간이 되는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방사능 가속기 활용이 좀 필요할 수 있고요. 반도체 소재에 대한 개발 관점에서 이제 국산화한 관점에서도 굉장히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큰 돈을 벌어다 주는 제품이라도 기술의 국산화를 달성하지 않으면 항상 외국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마침내 정부가 올해 3월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 유치 공모에 나섰습니다. 향후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가 첨단 산업 지원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방사능 가속기로 인해 우리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이전에 비해 사고의 폭이 더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미경의 발명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의 존재를 발견했듯 방사능 가속기를 통해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인지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분자 구조나 원자 구조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고, 이번에 방사능 가속기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앞으로 그러한 우리가 그전까지 가보지 못했던 세계도 우리가 이제는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사능 가속기가 꿈의 현미경이라 불리는 이유는 인류가 풀지 못한 생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자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청주는 따뜻한 햇살에 서풍까지 불어들며 한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내일 청주의 한낮 기온은 31도, 영동은 33도까지 올라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이후로도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열기는 쌓여가겠습니다. 내일은 자외선 지수와 함께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오존은 미세먼지와 달리 마스크로도 잘 걸러지지 않는데요.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장시간 외출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도 오전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되고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약한 이슬비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청주, 괴산 31도 등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 지역 역시 낮 동안 강한 햇살이 내리쬐며 한낮 기온은 영동이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햇살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컷7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CJB 청주 방송을 추가한 후 여러분의 일상 등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컷7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이 뉴스다. 뉴스 매거진 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모두가 변하지만 난 변함없을 거라 약속해. 너의 두 손을 잡고 언젠간 나도 변할 거라 걱정은 안 해도 돼. 항상 네 옆에서 널 웃게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 마. I just wanna see you smile. 너의 미소가 준 걸 쑥스러운 듯한 네 표정에 나는 오늘도 설레져 못 try.
어떨까 내가 또 무슨 말을 해 이런 말도 나 간지러운데 너로 인해 이렇게 변해버린 내가 너로 참 신기해 뭐든 다 해주고 싶은데 정말 다 해주고만 싶은데 그저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해 이런 너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네 참 신기해 사랑이란 게 너무 신기해 뭐든 다 해주고만 쉽게 마법에 걸린 것만 같아 yeah, yeah. 한 번만 더 말할게 girl 항상 네가 미소 짓게 만들어줄 테니까